예, 국무조정실장님. 네네. 지금 질의하는 거는 국무조정실장님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네네.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은 일제하에 경제상의 지표가 변화가 있어도 이것이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유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 철저히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을 해서 마치 조선 총독부의 홍보 자료, 책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작농지 설정 사업과 관련해서요. 저리의 정책 자금을 대출하여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근대화된 식민도시에서 조선의 본격적인 백화점이 오시는 미스코시 경선점이고 이거는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에게 프레스티지가 높은 브랜드였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성방송국은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지금 서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친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교과서 7장 1절이 친일 일제하에서의 민족의 대응과 관련된 문제인데 친일파 문제는 단 10줄에 불과하고 이름이 직접 거론된 건 이광수 씨 한 명입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있는 사람만 1006명인데요. 그러면서 거꾸로 친일 불가피론을 이야기합니다. 강요를 이기지 못한 이들이 이에 따랐다. 전민족 공범론을 또 이게 다 친일파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건데요. 어쩔 수 없이 협력하고 참여하고 징용과 징병에 응해야 했다. 이게 지금 교학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학생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최남선 씨에 대해서 공과 가가 모두가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 상헌법에 따라서 포상을 한다면 어떤 상을 수여하냐. 이거를 지금 학생들에게 이 교과서가 묻고 있습니다. 전 도대체 이 교과서가 대한민국 교과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친일 변로문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런 교과서 논란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친일 논란에 대한 컴플렉스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교과서는 대학생 리포트만도 못한 자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탈에서 약 58.3%의 어떤 사진을 지금 인용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뺏겨서 표절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교과서는 당장 검정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정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교과서는 신학기 시작하기 6개월 전에 확정해서 교사들이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 하나 때문에 지금 교과서를 확정 짓지 못하고 물타기 한다고 지금 8개 교과서 모두 수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사들의 교재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언제 신중히 검토해서 수정 보완해가지고 언제 이 교과서를 채택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즉각 검정 취소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따르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까지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 따르면은 이 한국사 교과서에 한해 1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까지는 아마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저히 이거는 명백히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지난 2012년 5월달 대법원에서 한일 청주권 협정을 이유로 해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요. 그 판결 이후에 올해 7월달 서울고등법원 또 부산고등법원에서 우리 강제 동원된 우리 근로정신대 분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지금 잇따라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완전히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현재 관련 법률이 올해 연말에 지금 종료되고 이 또한 법률적으로 보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포함도 안 돼 있고 완전히 배제돼 있고요. 또 이 판결을 하면서 이 강제 동원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들에 대해 그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재단을 설립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100억을 출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 항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스스로가 결자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오늘 그 근로정시대 당사자로서 우리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일제하 온 민족이 다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우리가 정신대 할머님들의 눈물겨운 사연을 들었고요. 또 이 근로정신대 정말 일제에 의해서 강제동원돼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셔서, 근데 정부의 하나의 도움도 받지 못하시고 지금까지 외롭게 싸우시면서 대법원 판례까지 끌어내셨습니다. 지금 그 당사자이신 양금덕 할머니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총리께 그 국무조정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고, 그 국무조정실장 답변이 끝나신 다음에 양금덕 할머니께서 정부의 답변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교과서 앞에 쭉 보여주신 거는 뭐 저보다 의원님이 공부가 워낙 많이 돼 계셔가지고 제가 뭐 달리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보니까 저도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교육부하고 같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할지에 대해서 저희 총리실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갑자기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다만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고 정부의 노력이 미진하거나 또 더 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가 점검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먼저 언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요, 공무원들이 아마 가장 모욕적인 비판이 영혼 없는 관료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민족호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잘하는 애들이 이 교과서를 보고 뭘 느낄지 판단해서 국무조정실장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국무조정실장께서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무대책과 무책임에 대해서 우리 양금덕 할머니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여기까지 눈물로 68년을 지냈지만 어느 누가 말 한마디 전 한 통 없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불러있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참 뭐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참 여기까지 오라는 내용을 듣고 잠을 설치고 왔습니다만은 참 1944년에 재학 중에 6학년 때 현병과 교장에 담임,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 전부 일본 선생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조선 사람은 4-5번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6학년 교실로 현병 오고 들어와서 6학년 교실로 와서 너희들 일본 여 사람 말을 여부는 말 듣고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돈도 살 돈을 첫째는 중학교까지 보내주고 1년에 6개월만 한 번씩 집을 보내주고, 그러니 이분 따라가서 말만 잘 들으면 여러 가지 이역을 보고 온다. 어려서 우리는 부모 슬라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만 13살이었었는데 국민학교 막 올라가자마자 그때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나 중학교를 못 갈 빼는 일본서 중학교를 보내다니 따라갈라요. 절대 너는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개동아 전쟁이 뭔지도 몰랐습니다만 우리 아버지께서 절대 가면 안 된다. 어린 것이 가서 어디를 가야고. 그래서 도장을 갖고 오라고 학교에서 모르게 그래서 아버지 나가실 때 참 모르게 도장을 돌라다가 개에다 호주에다 넣어갖고 가기는 갔지만은 얼른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하겠다면서 도저히 도장을 썩봉을 내놓고 점하고 있는데 도장 내놔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속없이
하는 대로 말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절대 가면 죽는 학교 난 안 갈랍니다. 한 번 간다고 해갖고 도장 갖고 라니까 갖고 온다고 하니 그러면 네가 아버지 어머니 다 교장 경찰서로 가다 본당 통해 벌벌벌 떨면서 솔직히 실례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무서웠어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나 안 간다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경찰서 잡아가 보면 우리 언니 내가 육남매 막둥인데 누가 버림이길까 얻는 그 생각에 애쇼 도장 갖고 왔어 그러게 내놓고 참 찌개준다면 어디다 찌긴지도 모르고 더구나 담임 선생이 교장 선생이 이거 판에 극장이 누구냐 함께 담임 선생이 그 당시는 내가 제주 양씨인데 일본 말로 야나가와 가네코로 이름을 지었죠. 야나가 가네코 손들으라고 설악에서 서갖고 현병이 보고 나랑 교장 선생님 보고 극장이 이렇게 서서 말 안 하면 누가 갈 것이냐고 그러자 1년 선배 7명 2년 선배 7명 14명을 주소 내놓고 수가 모자란게 우리 6학년 교실로 들어왔고 쪼까 머리 큰 애기들 옛날에는 10살에도 들었고 9살에도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나서 솔직히 큰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 친구들 지명해서 공부 좀 잘하고 그런 학생들 좀 이름 부르라고. 거기서 너 해갖고 10명을 좀 속구라로 다 지기가 쉬어서 10명을 딱 해갖고 나주서 24명 목포 나주 강주 순천 여수 5개 도시에서 전남에서 13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가서 생전에 없는 고생을 생전 비행기 꼴도 못 보고 그랬는데 그 가서 신나로 아루꼬르로 닦고 뭐 장갑 있을까 무엇일까 그 당시에는 뭐 사람 취급도 않고요. 밥도 지금 젊은 의원님들은 납작보리쌀이 뭐인지 꼽다둥이가 뭐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요. 사실 거기 가서도 배고픈 서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을 비다가 그 잘못하면 뺨때고 때리고 구두발로 채인 것이 지금도 예약다리 숭태가 요만합니다. 강주 와서 나주 와서산 나섰습니다. 거기서 구두발로 채인 놈이 그렇게 고생 당하고 그러자 6개월 동안에 이제 또 비행기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아침 8시에 시작하면 저녁 6시까지 점심 한 건이 요만이나 주고 감자 썩은 놈 섞어서 주고 반찬이나 뭐 닭강 2개도 그나마도 큰 놈만 좀 주면 쓰겠어요. 그 놈이라도 먹고 물이라도 마시게. 여러 의원님들은 안 당해본 양반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 당연히 누나나 어머니가 이런 적을 당했다고만 볼 때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정부에서 알한다리가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왔는데 지금은 참 개도 도둑고 다니면서 고급 고기 먹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린 남자도 아니고 소녀를 들이다가 시김서 왜 그렇게 구박을 하는지 우리 조선 선조 때부터 얼마나 여러 수만 명을 들이다가 일시키고 돈도 아니고 상당히 지금도 지금 라고야 미시브 은행에가 장부가 나온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한테 변호사가 서울 가서도 비춰주고 사실 나도 내 성적표랑 띄어다가 6학년 그 성적표를 본 게 6학년 재학 중에 갔다는 거 분명히 써져갖고 그 당시 그때서 일본 미쓰비시에서도 우리를 강제 동원 데리고 왔다는 확인되고 그랬습니다.